네, 업앤다운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은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어제와 분위기가 너무나 다릅니다. 오늘의 분위기는 너무나 좋죠. 시장 강세가 연출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일자가 나오면서 상승폭을 더 확대하더라고요. 네. 4월 4일이 디데이인데요. 시장 어떻게 진단하고 계신지 그리고 전략을 짜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우리 이제 증권가에서 예측했던 것들은 보통 네. 이제 3월 중에 이런 정책 리스크가 해소가 되고 4월부터는 좀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이게 한 주 밀려서 결국엔 발표가 되는 건데 그동안 이제 뭐 여러 가지 정치적 이벤트들 때문에 시끄러웠습니다만 이제 그 와중에 우리 환율은 계속 올라갔죠. 네. 예, 그런 부분들이 여전히 이제 발목을 잡고 있었고요. 그럼 우리만 올라간 게 아니라 다른 데도 다 올라간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일본은 오히려 강해졌고요. 그러니까 엔화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 지금 워낙 약세를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이 지나치게 우리만 약한 부분, 달러 지수가 103일 때 원래 우리나라 적정 환율은 보통 한 1,410원대에서 뭐 20원대 정도는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470원대 있다라는 건 네. 그만큼 이제 리스크가 좀 많이 부각이 됐고요. 일정이 미뤄지면서 외국인들의 투자도 좀 미뤄졌고 지금 공매도 재개되면서 외국인들이 들어올 거라는 기대가 있었지만 사실은 어제 빠진 게 공매도 때문이냐 아니면 전체 시장 때문이냐라고 보면 사실 전체 시장이 한 90% 정도라고 보시면 되고 공매도 관련된 것들 이슈는 뭐 한 10% 정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은 외국인들이 다시 좀 돌아오려고 준비 중이다. 근데 언제 돌아올지를 지금 네. 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단 뭐 공매도 재개가 됐기 때문에 외국인들은 언제든지 돌아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됐고 거기에 이제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만 좀 해소가 된다라고 하면 추가적으로 다음 주부터는 뭔가 좀 액션이 나오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대표님 우리가 시장 전략을 어떻게 짜봐야 되는지도 궁금해요. 4월 4일이 디데이라면 그 전에 무언가 내 포트 정리를 한번 해야 될지 아니면 오히려 비중 확대를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전략이 맞을까요? 지금은 이제 종목별로 뭐 섹터별로 조금 전략은 다를 수 있겠지만 뭐 탄핵에 인용된다라고 하면 네. 오히려 이제 주가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기각돼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돌아온다라고 하면 또 불확실성이 더 커질 수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흔들리겠죠. 그렇죠. 더 많이 흔들릴 가능성이 있겠죠. 그러니까 두 가지가 어떤 게 나올지는 우리는 모르지만 지금 대체적인 여론은 이제 뭐 인용을 하지 않겠냐라고 지금 생각을 하는 거고 그거에 이제 베팅을 하는 것 같고요. 오늘도 그 얘기가 선고 기일이 잡혔다는 뉴스가 10시 한 50분경에 나왔는데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선물을 그래도 한 1,000억 이상 매수를 하면서 오히려 좀 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아직까지 그럼 추가적인 매수가 안 들어오는 거는 여전히 이게 확정된 건 아니니까 네. 예, 금요일까지 지켜보겠다. 특히 이제 금요일 우리 장중에 이제 발표를 하기 때문에 금요일 시장 변동성은 굉장히 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번 주는 너무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네. 좀 보수적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결과가 나와서 조금 비싸게 사면 되죠. 결과를 보고 시장에 좀 예, 접근을 그렇죠. 해보자. 예. 만약에 뭐 기각이 된다라고 하면 주가가 충격이 당분간 이어질 수 있으니까 네. 그럴 때는 좀 포트를 비우는 준비도 하셔야 된다. 그래서 결론을 미리 알고 뭐 대응하면 좋은데 모르는 일이죠. 예, 세상 일은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해서 지금은 좀 보수적인 대응, 뭐 현금을 좀 일부 마련해 놓으시는 것도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단은 보수적인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관점이시고요. 좀 현금 비중 확보도 중요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섹터별로 다른 전략을 짜봐야 된다 말씀 주셨는데 공매도 재개가 됐을 때 사실 조선주들 타깃이 좀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었거든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견조합니다. 전고점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갈까라는 질문 드려본다면 어떤 답을 주시겠어요? 뭐 시간의 문제겠지만 저는 전고점을 뚫을 가능성은 있다. 예전에 이제 네. 제가 조선 방산을 좀 보수적으로 많이 말씀을 드렸던 거는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네. 지금은 일부 조선주들은 연초 대비 마이너스로 떨어졌었고요. 최근에 현대미포가 이틀 연속 좋은데 HD 현대미포가 좋은 이유가 결국에는 많이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만 4천 원대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거의 10만 원 초반까지 빠지면서 여전히 이제 업황이 나빠서 뺐다라기보다는 단기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매물들이 많이 나왔고 밸류에이션 부담을 조금 확인하려는 그런 이제 자금들의 흐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매도 재개가 되면 혹시 이쪽이 뭐 타겟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미리 선반영해서 빠진 거죠. 네. 항상 이게 주식시장의 문제가 뭐냐면 지나친 선반영입니다. 항상. 그러면 이제 지금은 펀더멘탈이 훼손이 된 게 아니고 수급상의 문제가 있을 거라고 미리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좀 긍정적으로 보셔도 된다. 네. 그 얘기는 조정을 위해서 뭐 30%, 뭐 크게는 한 40%까지 받은 종목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조정이면 이 업황이 무너지지 않았고 또 미국의 지금 관세 전쟁 이슈에서도 자유롭고 또 트럼프가 유일하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섹터인데 그리고 미국이 우리 아니면 군함을 건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있긴 있는데 너무 비싸고 오래 걸립니다. 한 대 만드는데 뭐 만약에 우리가 1억 불 정도에 만들 수 있는 거를 미국은 한 6억 불?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6배 정도 비싸게 만들고요. 시간도 우리가 한 2, 3년 정도면 건조할 거를 그쪽은 한 6년에서 8년 걸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게 아니 뭐 군함 좀 천천히 만들면 어때? 한 2, 30년 쓸 건데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도 있는데 사실은 중국의 군함 만드는 속도가 너무 빨라서 네. 예, 지금 이미 만드는 대수는 중국이 추월했고요. 총 대수도 지금 중국이 조만간에 추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수주량도 중국이 월등하지 않나요? 중국 정부에서 밀어주는 물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단순히 이제 중국이 뭐 조선 1등 이런 것들을 떠나서 군함 건조 능력이 뭐 그 안에 질은 좀 봐야 되겠지만 네. 굉장히 지금 빨라지고 있다라는 게 미국한테 위협인 거죠. 전 세계 바다를 본인들이 장악하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중국이 이거를 끼어들 가능성이 높지 않나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다시 한번 조선주에 대한 러브콜이 좀 이어진다라고 보면 지금 미국에서 이제 정부 법안으로 나왔죠. 네. 그러니까 의회에서 법안으로 발의가 됐는데 아직 통과는 안 됐습니다만 통과가 된다라고 하면 하나오션과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불을 뿜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조선주 전반적으로 조정이 좀 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공매도 이슈 그러면 네. 대차장고 제가 어제 다 돌려봤는데 오늘 아침까지 조선주도 대차장고가 한 2배 늘었습니다. 많이 쌓였네요. 그럼 공매도 타깃이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대차장고가 는다고 해서 꼭 공매도로 이어지는 건 아닌데 네. 공매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주식을 빌렸다가 공매도 칠까 말까 하다가 안 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외국인들도 그 공매도를 이제 이용해서 돈을 버는 기관과 외국인들이 그렇게 바보가 아니죠. 업황이 좋아지는데 잘못 공매도 치면 역으로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이제 매수와 매도를 어떻게 적절하게 섞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고려를 많이 할 거고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올라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그런 우려를 했는데 첫째 날, 둘째 날 그런 우려가 불식됐죠. 네. 그렇다고 오늘도 잘 이제 가고요. 뭐 이번 주 말에 갑자기 또 공매도 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정고점을 돌파한다라고 하면 아마 그때는 공매도가 조금 더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주식이 빌릴 때 내가 빌리고 싶다고 해서 바로바로 빌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미리 선제적으로 빌려놨다가 타이밍을 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여전히 이제 공매도 우려는 있지만 공매도 우려보다 큰 거는 사실은 업황이 여전히 좋다라는 게 그리고 트럼프 이 관세 정책이라든지 공격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거죠 지금. 네. 그래서 조선방산이 생각보다 지금 잘 버텨주고 있는 것도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지금은 단기 트레이딩으로 전고점까지 노리는 트레이딩은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종목 하나만 말씀 주세요. 조선주 내에서요. 조선주 내에서 지금 낙폭이 가장 컸던 현대미포도 괜찮은데 지금 단기간에 반등이 좀 컸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방산 이슈까지 같이 보고 엔진 사업부까지 같이 갖고 있는 HD 현대중공업 보시는 게 제일 좋아 보입니다. HD 현대중공업 말씀 주셨고 한화그룹주로 국한해서도 묶어볼 수 있겠거든요. 오늘 한화그룹주 뭐 관련주 전반적으로 힘이 좋습니다. 이제 김승현 회장이 본인의 지분 절반을 세 아들에게 증여를 해줬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뭐 관련주들이 날아다니거든요. 그 안에 하나오션,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있거든요. 그럼 한화그룹주에 대해서는 어떤 시각이신지 궁금하고 거기에 속해 있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어떻게 보세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좋죠. 좋은 회사고 이제 일단 하나그룹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김승현 회장이 주 하나의 이제 지분을 이제 절반을 뚝 떼어서 세 아들한테 나눠줬죠.
누군가한테 몰아주지 않은 걸 보면 마지막 결정은 본인이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지막 그 자기가 남은 11.3%뭐 그 정도를 누구한테 주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룹의 지배권이 바뀌겠죠. 네. 그 첫째, 둘째, 셋째 지금 약간 경쟁을 시키는 과정이고 김승현 회장님이 머리가 좀 좋으신 것 같아요. 다 주면 애들이 싸움이 나죠. 그냥 자기한테 잘 안 하겠죠. 네. 예, 그러니까 일부만. 일부 갖고 일단은. 있고 그룹 지배력은 여전히 본인이 이제 좌지우지하고. 네. 근데 이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 그 사실 주 하나 보면 우리가 하나 그룹 그러니까 굉장히 큰 회사처럼 보이지만 지주사만 보면 조그만 회사입니다. 예, 3조 2천억밖에 안 하죠 지금 시가총액이. 네. 최근에 많이 생각보다 올랐는데 크지 않네요. 주가를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렇게 승계를 하려면 주식이 올라가면 안 되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다. 특히 지주사들은 더 그렇죠. 그러니까 뭐 PBR이 0.5배 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이런 할인 요인이 있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주주들이 이제 뿔이 나는 건데. 그러니까 지주사 디스카운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제 한화 스토리는 이제 이게 왜 올라갔냐? 그 김승현 회장이 아들들한테 지분 나눠준 게 뭐 얼마나 큰 이슈가 될 거냐? 이게 무슨 엄청난 이슈처럼 해서 주가가 올랐는데 왜 올랐냐면 그 전 스토리를 아셔야 되는 게 하나 밑에 주 하나 밑에 지주사 밑에 있는 자회사 중에 하나 에너지라고 있습니다. 하나 에너지. 하나 에너지 지분을 이 아들들 3명이 다 나눠서 갖고 네. 있습니다. 지분을 100%. 그러니까 무슨 시나리오가 있었냐면 하나 에너지를 상장시켜서 네. 그러면 뭐 일부 시장에다가 한 30-40% 정도 주식 내놓고 그러면 그것 아들들이 현금을 갖게 되죠. 그러면 이제 하나 에너지 가치는 높이고 주 하나의 주가는 낮춰서 둘이 합병을 시키면 하나의 지배력을 누가 갖는 거죠? 아들들이 갖는 거죠. 네. 예, 원래 그런 구도로 가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들켰습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굉장히 뭐라고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한화에서 나온 대안이 그냥 내가 세금 내고 애들한테 지분 물려줄 거니까 그거 너무 신경 쓰지 마. 전공법을 택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전히 하나에너지를 언제 상장할지는 또 모릅니다. 예, 그것 나중에 지금 여론이 안 좋으니까 밀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지금 이걸 뭐 당분간 하나에너지 상장이 없겠구나라고 하고 주 하나가 제일 오늘 많이 올랐다가 지금 음봉을 그리고 있고요. 이제 승계 구도가 어느 정도 완성이 됐다 뭐 이렇게 하는데 완성된 건 아니죠. 누가 네. 회장할지는 아직 안 정해졌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런 이슈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해서 하나 그룹주들이 전반적으로 올랐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그렇다고 유상증자를 안 할 거냐? 할 겁니다. 할까요? 예, 철회한다는 얘기는 없었죠. 네. 근데 이제 금감원에서 딴지를 거니까 뭐 규모라든지 시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절할 텐데 결국에는 이제 할 텐데 어떤 규모를 좀 줄이든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죠. 그래서 지금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같이 빠졌던 이유가 유상증자 이슈도 있었지만 사실 이런 그룹 관련된 지배구조 개편 관련된 이슈까지 같이 엮이면서 하나그룹이 약간 싸잡아서 좀 빠진 게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해소가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래서 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죠. 굉장히 항상 방산주 뭐 사야 돼요 물어보면 그냥 아무 생각하지 말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사시는 게 맞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던 종목이지만 네. 지금은 좀 저는 비싸죠, 이제. 예,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다. 왜냐하면 이게 사실 자주포 하나로 이렇게 올라온 건데 자주포를 K9 자주포가 물론 좋고 전 세계적으로 잘 쓰이고 있는 무기지만 지금 보면 주가 차트 보시면 이게 주봉인데 작년 2024년부터 지금까지 중간에 잠깐 조정 빼고는 거의 쉬지 않고 올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폴란드발 이슈부터 시작해서 동유럽발 이슈를 거의 다 반영은 시켰다. 물론 이제 수주를 많이 해놨으니까 걱정이 없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주까지 다 반영된 거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러면 신규 고객사 확보가 중요할 텐데 이게 그냥 기업 대 기업 영업하는 게 아니고 국가 대 국가로 하는 거죠. 네, 외교적인 문제죠. 예, 이게 방위사업청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고 다른 국가 연결되어 있는데 유럽은 아직도 영내 구매를 우선하겠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러면 나토 회원국들은 함부로 우리나라 걸 못 삽니다. 만약에 사고 싶어도 나토에다가 허락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 보면 노르웨이도 한번 K2 전차 살려다가 못 샀어요. 못 샀습니다. 그래서 레오파드 샀죠. 독일 거. 성능이 월등한 흑표 전차를 못 사고 그걸 사서 굉장히 노르웨이에서 화가 났다. 군인들이. 네. 예,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만큼 정치적인 이슈가 있습니다. 근데 다행인 건
유럽 방산업체들이 지금 생산 캐파가 생각보다 적어서 그 캐파들이 올라오기 전까지는 반사 수익은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여기 자주포를 만약에 프랑스에 주문했는데 5년 걸려 이러면 나 5년은 못 기다리는데 그러면 1년, 2년 안에 해줄 수 있는 한국 거 사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보고 살 수는 있죠. 네, 그런 물량들이 추가로 나온다는 얘기가 나오면 그때는 사셔야 됩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은 너무 폴란드랑 뭐 그쪽 동유럽 쪽에 몇 개 국가에 너무 치중되어 있는 것들이 좀 아직은 조금 아쉽다. 그럼 방산보다는 결국에 조선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대표님 말씀 들으니까요. 지금 방산보다는 조선이 조금 더 편하죠. 그 조선 안에서도 네. 앞서 HD 현대중공업 말씀 주신 맞습니다. 거고요. 예. 하나오션은 지금은 아니에요, 그럼? 하나오션도 좋은데 하나오션은 올해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너무 가파르게 올랐죠. 예, 올해 들어서 너무 많이 올랐고요. 현대중공업은 오히려 올해는 마이너스입니다. 지금 네. 작년에 올라왔고 물론 이제 시간의 차이이긴 하지만 조금 최근에 좀 한 3, 4개월 쉰 종목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마음이 편하지 않나. 둘 다 방사는 똑같이 하고요. 네. 그리고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엔진 사업부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우리 지금 STX 엔진부터 뭐 하나 엔진 뭐 지금 다 주가 좋잖아요. 그 이유가 이제 우리나라 기업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들이 사가서 그러는 건데 대형 엔진 제일 잘 만드는 회사는 현대중공업입니다. 거기 안에 있는 엔진 사업부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거기 별도로 회사를 안 만들었을 뿐 그 네.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그룹 내 현대사무중공업도 여기서 갖다 쓰고요. 현대그룹 내에는 다 거기서 지금 엔진을 제조하죠. 뭐 엔진 하면 자동차 엔진 요만한 거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예, 그거에 건물만 합니다. 건물만. 그렇게 커요. 그렇죠. 이제 컨테이너선 보면은 축구장보다 더 크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배들이 움직이려면 엔진도 커야 되겠죠. 그런 엔진은 보통 빌딩 한 5, 6, 10층 가까이 되는 빌딩 가까이 되는 네. 예, 그런 엔진입니다. HD 현대 예. 중공업 탑픽으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 방산보다는 조선이 좀 더 매력 있다로 저희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로봇주 전략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봇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말을 많이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만큼 쉬어갔던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소프트뱅크를 이끄는 손정희 회장이 미국의 AI 로봇 산업단지를 조성할 것으로 좀 뭐 검토 중이다라는 소식까지 예, 전해지고 있어요. 근데 예, 뭐 PPT, 확정적인 뉴스는 예. 아니죠. PPT 만들고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PPT요. 예. 그러면 엄청난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뭐 자그마한 뉴스다. 뭐 아니 이제 손정 회장은 어차피 이제 네. 돈을 집행하는 분이시잖아요. 네. 본인 돈을 집행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돈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펀드 자금을 모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돈을 모아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저는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부터 지금 산업용 로봇, 그다음에 서비스 로봇 시장은 계속 좋아질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시동을 우리나라가 조금 좀 빨리 걸었다. 연초에 너무 올렸죠. 그러니까 역시나 선반영이 너무 빨리 됐다. 네, 연초에 올려서 제가 그래서 한 2월 달에는 로봇주 다들 파셔야 될 것 같습니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2만 원대부터 봤던 사람인데 네. 그때 추천했는데 막 올라갔었습니다. 2년 전에. 근데 이제 작년 한 해는 좀 쉬었죠. 네. 그리고 올해 이제 다시 또 급등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결국엔 이슈가 삼성의 자회사 편입 때문에 그런 거고 나머지 지금 최근에 주가가 좋았던 회사들 보면 대부분 다 그룹사와 연관이 돼 있죠. 뭐 로보티즈. 로보티즈, 로보스타, 뭐 엔젤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LG 그룹과 같이 네. 연결돼 있고, 뭐 시메스 같은 경우는 SK와 또 연결돼 있고, 연결이 안 돼 있는 지금 뉴로메카 같은 회사들은 조금씩 주가가 안 좋습니다. 예. 근데 전반적으로 지금 로봇 산업에 대한 기대는 큰데 아직까지 숫자가 명확히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건데 최근에 좀 그래도 그나마 눈에 띄는 이제 종목이 보이긴 합니다만 지금 로봇 관련주들 그럼 언제 사야 되냐? 지금은 선정이 이슈로 올리기에는 그동안 한번 너무 많이 올라갔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고 예. 조정이 좀 끝나면서 올라갈 타이밍이 된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러려면 해외적인 글로벌한 이슈보다는 직접적인 이슈가 좀 필요하다. 그럼 종목의 개별적인 이슈가 붙어야 올라간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회사가 되면 이 회사도 되지 않겠어? 라는 것들이 좀 나올 텐데 네. 지금 최근에 행보가 가장 좀 눈에 띄는 종목은 이제 로보티즈가 가장 눈에 띄는데 로보티즈 많이 빠졌어요. 고점 대비.
그닥 많이 빠지는 않은 최근에 것 다시 같아요. 올라가는 그 그렇죠. 모습이긴 예, 했습니다만. 로보티즈가 지금 주봉을 보면 사실은 여기도 마찬가지로 초반에 올라온 거는 이게 올라올 때 레인보우 로보틱스 효과였죠. 네. 예. 근데 이제 조정 같이 받다가 레인보우는 계속 조정받고 있는데 로보티즈는 한번 튀었습니다. 그 올라온 이유가 이게 이제 여기서 한번 이 구간에서 3월 들어오면서부터 쭉 올라왔던 이 이유는 로보티즈의 휴머노이드 로봇 지금 미국에서 이제 열심히 나오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들 거기에 주요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로 알려지면서 네. 거기 액추에이터 모드를 납품하는 걸로 알려지면서 로보티즈가 각광을 받았고요. 또 하나가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최근에 다시 빠졌죠. 조정을 받았는데 로보티즈가 지금 피지컬 AI 관련돼서 원래 로보티즈가 제일 잘하는 건 물류 로봇입니다. 뭐 일개미, 뭐 집개미 이런 거 이제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달 로봇. 산업용 로봇이요? 네, 배달 로봇, 그다음에 창고에서 일하는 로봇, 뭐 이런 로봇 잘하는데 이런 거를 하는 회사가 사실은 그러면 협동 로봇 쪽은 좀 약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XYZ라는 회사랑 지금 같이 협업을 해서 서비스 로봇 사업을 또 같이 하겠다라고 좀 발벌하게 또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분야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괜찮게 보고 있고 물적 분할 이슈도 그게 뭐 그것 때문에 그렇게까지 빠질 이유는 있나? 네.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로봇주들 반등에 그 구간은 들어왔으나 뭐 강하게 올라가려면 개별적인 호재, 뭐 이슈가 탄생해야 된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일단은 공격적인 접근은 좀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장 안에서 반등을 도모해 볼 수 있는 섹터는 어디라고 보세요? 기대감이 있는 섹터? 지금 기대감이 있는 섹터는 좀 제약바이오가 제일 그나마 기대감이 있죠. 네, 오늘도 좋아요. 예, 있는데 최근에 알테오젠 제가 하도 막 세게 얘기했다가 예, 들었어요. 조정도 세게 받아서 네, 그래도 갔다 왔죠. 갔다 왔는데 다시 갈 걸로 보이고요. 알테오젠은 뭐 추후에 다시 한번 시간이 되면 말씀을 드릴 거고 네, 지금 오늘 전체적인 시장은 비만 치료제로 다시 또 시장이 좀 시선이 몰렸다. 근데 왜 몰리냐면 왜 갑자기 뜬금없이 비만 치료제지? 젯바운드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런가? 이렇게 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기사를 이렇게 저렇게 찾아보시면 지금 글로벌 이제 빅파마들부터 시작해서 노보노디스크 그다음에 일라이릴리까지 지금 굉장히 비만 치료제의 개량에 목을 메고 있습니다. 개량이요. 그렇죠. 지금 이제 매일 한번 뭐 주일에 이렇게 지금 주사를 놓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네, 지금 거의 이제 보면 주 1회로 바꾸려고 하는 쪽이 일라이릴리고 또 지금 뭐가 하나가 있냐면 이거 우리 그냥 매일 하나씩 먹으면 안 돼? 경구용으로요? 예. 어, 고혈압 치료제처럼 그냥 네, 아침에 당뇨 약처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씩 먹으면 괜찮지 않겠어? 뭐 알테오제는 또 월 1회만 맞으면 된다라는 걸로 네. 지금 개발하겠다고 이제 하는 거죠. 남들은 주 1회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월 1회. 한 달에 한 번 맞으면은 월급날 한 번 맞으시면 되는 거죠, 그냥. 근데 이렇게 지금 이쪽으로 개발이 확산되면서 오늘 전반적으로 좋은데 그 중에 이제 저는 주목하는 거는 이제 D&D 파마텍을 계속 주목하고 있고요. 우리 대표님의 오늘의 픽 종목입니다. 예, 그렇죠? 종목 너무 자연스럽게 넘어갔나요? 네, D&D 파마텍. 예. 그래서 일단 경구용 치료제 이제 여기가 메세라라는 이제 지금 뉴욕에 상장을 이제 거의 앞두고 있는 네. 회사에 기술 수출을 했고요. 거기에 이제 뭘 했냐면 오랄 링크라고 하는 이제 플랫폼을 갖고 있습니다.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한 6개 이제 그 플랫폼을 기술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지금 임상 1상이 거의 완료가 돼가고 있고 조만간 결과가 발표될 텐데 그 뒤로 지금 공동 연구 개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메세라랑. 네, 그러면 이게 지금 경구용 치료제 기존에 나와 있는 경구용 치료제보다도 훨씬 더 부작용이 적다라는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최근에 조정을 좀 잘 받았습니다. D&D 파마텍이. 그래서 지금 자리는 충분히 한번 들어가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일봉 한번 보시면 네, 이런 걸 진정한 기간 조정이라고 보죠. 그래서 잘 버티고 있는 중인데 주봉으로 보면 깔끔하게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잘 받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이슈가 좀 커지고 있으니까 네. 다시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가격 목표가는 어디로 볼까요? 1월 8일자로 64,000원 돌파가 됐었다가 좀 밀려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목표가 6만 원 부근까지 보세요? 지금 6만 원은 넘어갈 걸로 보이고요.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6만 원 1차 목표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좀 빠진다 그러면 4만 원은 털어야 되겠죠. 4만 원. 예, 뭔가 안 된 거니까. 예, 그래서 지금은 6만 원을 보고 이제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 사야 되냐? 이런 거는 타이밍 못 맞춥니다. 그냥 지금 사고 싶으시면 사야 된다. 예, 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D&D 파마텍 오늘의 종목으로 받았습니다. 목표가는 6만 원, 손절가는 4만 원. 잡아보면서 우리 위즈웨이브 이건희 대표 인사드리겠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